건이와 보리수 어딨니? 맘마 먹고. 물도 많이 마셨네. 맘마 먹고 숨었어요? 엄마랑 숨바꼭질하게? 엄마는 어제처럼 책 읽어주러 왔어요.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토요일 아침이에요. 7월 23일 토요일 아침. 고혈압 치료,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다. 자, 환자 수를 늘리려는 제약회사의 음모. 여러분도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미 눈치챘을 테지만요. 그래도 제가 읽어드리기로 했으니 계속해서 읽을게요. 본디 고혈압은 바이러스의 침투나 악성 종양의 발생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병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고 종양의 발생 여부 역시 MRI나 PET 검사라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혈압은 하루에도 여러 번 올라갔다 정상이었다를 반복하면서 인체의 기능을 조율하니 고혈압에 걸렸다고 표현하기도 애매한 면이 있다. 고혈압이냐 정상 혈압이냐를 진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혈압의 절대 수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수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하향 조정되었다. 1900년대 초반 독일에서는 수축기 혈압 16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100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이라 진단하고 치료했다. 이 시기에 독일 내 고혈압 환자는 700만 명이었다. 그런데 1974년에 독일 고혈압 퇴치 연맹이 설립되고 수축기 혈압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90 이상이라는 새로운 기준 수치를 권고한 뒤로 갑자기 고혈압 환자의 수가 3배나 늘었다. 당시 고혈압 퇴치 연맹의 후원자들은 대부분 제약회사 관계자들이었다. 2003년 5월 개정 발표된 미국 합동위원회의 제7차 보고서는 고혈압의 정상 범위를 더욱 낮추었다. 고혈압 전 단계를 도입해 정상 범위에 속해 있던 수축기 혈압 130에 39, 이완기 혈압 85에 89도 고혈압 진행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2배 높다고 하면서 고혈압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본 미국의 양심 있는 일부 의사들은 지금처럼 계속 수치가 하향 조정된다면 3살짜리 아이도 혈압약을 먹어야 할지 모른다며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한 혈압 측정 공고 지침에는 이러한 문구까지 등장했다. 모든 3세 이상 어린이는 혈압을 집단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끔찍하지 않은가? 이는 미국이나 독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로 고혈압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고혈압의 범위를 점차 넓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고혈압 마피아라고 확신한다. 고혈압 마피아란 계속해서 정상 혈압 범위를 낮추고 또 더 낮추도록 압력을 넣는 소수의 학계 권위자들을 말한다.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약의 판촉을 위해서다. 약의 판매량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까지 약의 소비자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혈압 진단은 한 사람을 평생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판촉 행위인 것이다. 이는 환자나 사회 차원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학계 권위자가 개입했으니 환자나 일반인은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환자가 많아질수록 의료비가 점차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2002년 미국 의사회지에는 고혈압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실렸다. 지난 8년간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이뇨제가 혈압 강화작용, 치료율, 예방률이 가장 높고 합병증은 가장 낮다고 밝혀진 것이다. 이전까지 제약회사에서는 이뇨제에 대해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으나 신부전증, 심장병 등을 막는 능력은 가장 취약하다고 강조해 왔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 고혈압 환자에게 잘 발생한다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는 것은 이뇨제나 칼슘 기량제나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거의 동일하지만 신부전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는 오히려 이뇨제가 훨씬 높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제약회사에서 강조한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결과가 발표되었을 당시 이뇨제보다 새로 나온 인지오텐신 제2전환 효소 억제제나 칼슘 기량제가 월등히 많이 처방되고 있었다. 만일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라 이뇨제가 임상에 적용될 경우 전 세계 사람들은 고혈압 치료비로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도 있었으며 보험 재정에 막대한 공헌을 하게 될 터였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새롭고 비싼 약을 처방했다. 왜냐하면 과학적 결과나 증거보다도 판매 사원에서부터 텔레비전 광고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제약회사의 판촉망이 의사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 연구 결과는 2002년에 처음 발표됐을 때 잠깐 반응이 있다가 곧 사그라들었다. 연구 결과가 발표된 다음해인 2003년에 제약회사 화이자는 거의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노바스크를 판매했고 이 약은 혈압약 가운데서 가장 많이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많은 수입을 올리는 약이 되었다. 영국의 의학 잡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의 한 기사에 따르면 화이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그 연구 결과를 의사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예컨대 화이자의 한 관계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을 알고 당시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제적 심장 전문가들이 그 발표를 듣지 못하도록 관광 일정표를 편성했다고 한다. 화이자의 내부 메모에서는 이 같은 계략을 성사시킨 동료를 축하하는 문구도 발견되었다. 좋은 소식은 우리 꾀돌이들이 화이자를 다시 한번 엿먹이려는 연구 결과 발표를 듣지 못하게 핵심 전문가들을 관광 보냈다는 점이야. 이렇게 해서 중대한 과학적 데이터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우리 건이가 나왔네요. 숨어있더니. 건아, 엄마 이야기 들으러 나왔어? 너도 공부해. 아유 귀여워. 자, 우리나라의 혈압약 복용 통계를 볼까요? 미국의 의료제도를 답습한 우리나라도 제약회사의 음모에 휘둘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에 혈압약 판매고가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9조 원대의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단일 품목으로 1조 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11년 현재 고혈압 환자가 1000만 명이고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있나 봐요. 고혈압 환자가. 우와, 어제 1000만 명 시대에 읽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환자 수였고요. 건강보험 총 지출에서 약제비가 2조 원을 넘어서고 전 세계 고혈압 환자는 약 10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03년 정상 혈압의 범위가 130 미만, 85 미만에서 120, 80 미만으로 낮춰진 것도 고혈압 치료제 시장이 커진 원인의 하나다. 여기에 고혈압 환자 증가를 겨냥한 제약업계의 신약 출시 및 마케팅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한국 화이자의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는 2004년에만 국내에서 1,300억 원대 매출을 올려 고혈압 치료제의 대명사로 불렸다. 국내 제약사들이 2004년 노바스크의 주요 성분 암로다이핀을 개량한 제품을 대거 쏟아내면서 노바스크의 아성은 급속히 무너졌다. 한미약품의 아모디핀은 출시 2년을 갓 넘긴 2006년 500원어치를 팔았다. 종군당, CJ, SK제약 등도 암로디핀을 개량한 고혈압 치료제를 출시해 총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 결과 노바스크는 같은 해 1100원을 기록한 사노피 아벤티스의 항혈전제 플라빅스의 국내 매출 1위 제품의 자리를 내줬다. 2005년부터 노바스크와 같은 칼슘 기량제 계열과 작용 메커니즘이 다른 고혈압 치료제들이 출시돼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다.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디스, 대웅제약 등이 대표적인데 모두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 계열이다.
칼슘 기량제 계열이 40%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이지만 성장률은 한 자릿수로 더딘 편이고 점유율 30%로 치고 올라온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 제제는 연평균 30%씩 늘고 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세계적인 심장내과 의사인 버나드 라운드는 이러한 우리나라 상황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의료 제도는 미국을 모델로 출발했다. 내가 알기로 한국은 세계에서 약제비가 가장 높은 나라다. 한국의 건강보험 총 지출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는데 약제비의 비율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미국에서조차 10%에 불과한 것과 비교된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녕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의 의료제도를 답습한 전문 과목 중심의 진료, 고도의 의료 장비 중심의 병원 진료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므로 사회의 다른 부분에 투자할 재원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신종 바이러스나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이 생겼다면 이전의 질병을 치료할 때와는 전혀 다른 대책을 세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혈압은 그것과는 다른 문제다.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심장과 혈관의 작동 원리, 혈액의 흐름은 변한 것이 없는데 고혈압의 기준 범위는 왜 점차 확장되어야 하는가 말이다. 의료 권력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 의료를 관장하고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의료 권력은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돈이 되는 사업이 하나 더 늘어났으므로 기존의 의료 권력 내에 편입시키는 것을 우선시한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환자의 생활습관이나 인체의 자연치유력보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중요시하고 다양한 기기와 병원, 연구소, 신약개발 등의 방법을 동원한 서양의학이 자본 축적이 더 용이하다고 믿고 있다. 의료 권력이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광범위하다. 의료 권력은 전 세계 보건의 활동을 관장하는 세계보건기구, 세계적으로 우수한 과학자들의 연구비를 통제하는 미국의 국립보건원, 동아시아 의료정책을 약의 정치로 교묘히 조종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등은 물론 동아시아 의료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동아시아의 경제적 위기를 관리하는 국제통화기금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양의학이 주축인 의료 권력이 21세기 의학을 구축하는 방식은 전통의학을 중시한 19세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체의학, 통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한의학 같은 전통의학을 점진적으로 포괄하는 듯하지만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을 여전히 구분하고 있으며 한의학의 서양의학적 개념 이론 방법을 도입해 의료 권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그들 제국을 재생산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발음이 중간중간 꼬인 부분 양해 바랍니다. 우리 건이 꽁이를 아주 좋아해요. 보리수는 건이를 좋아하고요. 건이 옆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세요. 귀여운 건이와 보리수. 제가 와서 책을 읽으면 좋아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